예, 안녕하십니까. 떠돌이 산업안전 지도사입니다. 이번 첫 번째 문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와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출제된 내용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나면 일단은 작업 중지를 시키고 그 작업장에서 근로자를 대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필요한 조치.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한 말이잖아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를 시키고 안전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고 두 번째,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1, 2번은 크게 어려운 거 없고 세 번째, 요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암기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전화나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해야 될 내용은 우리가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사실 중대재해 일어난 사람도 안 됐지만 이제 그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되게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암기하는 거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왔냐면,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계피 봤어, 조졌어, 그 밖의 중요사항 이렇게 해왔습니다.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계피를 보고 조졌다, 그래서 그 밖의 중요사항 이렇게 해왔습니다. 계피 봤어, 조졌어, 그 밖의 중요사항.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계피,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조졌어 이렇게 해왔거든요.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사항.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보고해야 될 사항은 계피 봤어, 조졌어, 그 밖의 중요사항. 요렇게 세 가지를 외웠습니다. 그러면 다른 재해 발생했을 때 보고 사항하고 헷갈리지 않으니까 요거는 요렇게 저는 외웠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발생해야 될 내용,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절대 까먹지 않은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나름대로 목소리도 좀 크게 해서 외워야 될 건 외우고, 좀 자기가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와 발생 시 보고사항 하면, 조치는 작업 중지하고 근로자 대피를 시키고 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해야 되는 거고, 알게 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되고, 발생 시 보고 내용은 계피 봤어, 조졌어, 그 밖의 중요사항.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사항.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현장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암기를 하시고, 제가 암기 방법은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의 정의와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내용, 산업재해 조사표의 내용, 제출 기한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해서,
24년도에 출제가 됐고 23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중대재해는 뭐 여러분들 1차에서 뭐 수없이 그 외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가 뭐냐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는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내용은 1번 문제에서 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계피 봤어, 조졌어, 그 밖의 중요사항. 계피 봤어, 조졌어, 그 밖의 중요사항.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사항이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된다 해서 이것도 1번 문제에서 다뤘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산업재해 조사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조사표는 제가 이 뒤에 그 산업재해 조사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조사표 보면 사업장 정보, 일단 사업장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사업장 정보. 그래서 이 표로 여러분들 암기를 하시면 좋아요. 뭐 제가 뭐 어디 회사를 댕기느냐, 일단은 사업장, 어느 사업장인지, 아니면 뭐 A건설이라든가 뭐 B건설이라든가 해서 사업장 정보, 재해가 있으니까 재해 정보, 언제, 홍길동이가 언제 다쳤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니까 입사일이 언제고 상해의 종류가 뭔지, 재해 정보, 사업장 정보, 재해 정보,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뭐 2025년 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발생 장소는 A 구역, 재해 관련 유형은 뭐 어쩌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 방지 계획. 이제 재해가 이제 났으니까 재발 방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발 방지 계획해서 일단 어느 사업장인지 사업장 정보가 있어야 되고, 재해자가 어떤 재해자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해 정보,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육하 원칙에서 대부분 쓰지 않습니까?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은 육하 원칙에서 재발 방지 계획해서 요 표를 머릿속에 그리시고, 사업장, 어느 사업장인지 재해 정보,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 방지 계획. 요렇게 요 표로 인식을 하시면 뭐 이 부분도 절대 잊어먹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내용으로는 사업장 정보, 재해 정보,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 방지 계획,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사업주는 산업재해 조사표에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근로자 대표와 이견이 있는 경우,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해야 되고,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는 재해자 본인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까지 말씀을 하셔야 돼요. 산업재해 조사표 내용에는 사업장 정보, 재해 정보,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 방지 계획, 다시 나면 안 되니까 재발 방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산업재해 조사표,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이견이 있는 경우,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기한. 제출기한은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 있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서 이 문제도 지금 1번 문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대재해란 요거를 뭐 여러분들 뭐 이거는 설명을 안 해도 지도사 2차까지 합격하신 분들은 이거는 뭐 사실 제가 말씀드리나 마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보고 내용은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내용은 저는 아무튼 계피 봤어 조졌어 그 밖에 중요사항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내용은 제가 산업재해 조사표 표를 보여드렸다시피 뭐 이거를 강제로 암기하려면 금방 잊어먹으니까 이 표를 보시고 사업장 정보가 있어야 되고 재해 정보가 있어야 되고 재해 발생 계획 및 원인, 재발 방지 계획 요 4개가 있다는 거 아시고서 그 산업재해 조사표 내용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조사표의 제출 기한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문제도 크게 어려움 없이 대답하실 거라 생각하십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사업주의 작업중지와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중대재해가 일어나도 작업 중지를 시키고 대피를 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급박할 위험이 있을 때,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도 작업 중지를 해야 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켜야 되고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도 똑같이 이제 중대재해랑 급박할 위험 요것만 바꾸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근로자의 작업중지는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스스로 중지를 합니다. 작업을 스스로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급박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합니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의 부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그냥 급박한 위험이 있어서 작업 중지하고 대피하고 집에 가면 안 되고 작업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장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등은 보고를 받았으면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죠. 근로자가 위험해서 작업을 중지하고 보고를 했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감독자는 보고를 받으면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작업중지는 한 가지가 있고 근로자의 작업중지는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4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뭐 급박한 위험이 있고 급박한 위험에서 중지를 하고 대피를 했습니다. 대피를 하고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나 부서장에게 보고를 하고 이 사람들은 보고를 받은 이 사람은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이 사람을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이것도 하나하나 너무 힘드니까 급박한 위험이 있고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어 대피를 했고, 대피를 한 근로자는 관리 감독자 또는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를 하고, 보고받은 관리 감독자 또는 부서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해고나 그 밖의 불합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문제도 큰 문제 없이 암기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번째 문제, 산업재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예, 산업재해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이거는 원가 증분 이렇게 왔습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원가가 증분했다, 원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원가 증분,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가 증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으로 끝났습니다.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저는 외웠습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가 증분해서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업으로 끝났습니다.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앞에서도 했지만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 재해 정도가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중대산업사고란 요것도 가지고 왔거든요. 시험 문제에는 산업재해 정의하고 중대재해 정의만 물어봤는데, 중대산업사고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이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해서, 여러분들 산업재해란,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사고란 요거 구분해서 정확하게 암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산업사고란 중대재해가 아니라 이건 중대산업사고예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이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것도 산업재해라는 것도 그렇고 중대재해, 여기까지는 거의 눈 감고 여러분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중대산업사고라는 제가 가지고 온 문제니까 이 문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부할 때 산업재해란,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사고란 요거 세 가지를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아서 두 가지를 할 건지 세 가지를 할 건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섯 번째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령으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이행해야 되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이기 위한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과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과 근로조건을 근로조건 개선을 해야 합니다. 요거 세 번째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요거에서 명령으로 정하는 법이니까 앞에는 이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이행하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하며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그것도 그냥 흐름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근로자의 안전을 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사업주에 대한 의무는 이것도 흐름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의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이행하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및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하고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 제공하고 이러한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유지를 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사업주의 의무만 물어봤는데 이제 저는 요거 공부할 때 근로자의 의무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위에가 똑같습니다.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기준을 여긴 지켜야 합니다. 기준을 여기는 이행하는 경우 기준을 이행해야 되고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해서 저는 이거 공부할 때 사업주의 의무만 시험에 나왔지만 이게 변형이 돼서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의무에 대해서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흐름대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줄이는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정보 제공. 근로자의 의무는 위에가 똑같은데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이 문제도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은 제가 그 9강에서 말씀드린 지게차 헤드가드에서 문의를 해 오신 분이 있어서 그거를 설명하고자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게차 헤드가드의 변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180조 헤드가드는 4번항을 물어왔기 때문에 요게 2m 이상, 헤드가드는 상부를 해서 2m 이상이다. 요렇게 돼 있었고 2019년도에 사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사항이 삭제가 됐고 2022년도에는 그 3번이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하고 여기도 사항이 여기에 삭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도 삭제가 돼서 나왔고 3번 항이 바뀌었습니다. 3번 항이. 그래서 이제 제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드렸더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기 자승식하고 입승식이 있는데 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냐, 이 얘기를 왜 안 하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법으로 얘기를 한 거고 이건 만화로 보는 기준에 관한 규칙인데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해서 여기는 4번이 삭제가 돼 있고, 요거 이제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요거는 이제 정확한 답변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불안하시다고 생각하면,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좌승식은 903mm 이상이어야 하고, 입승식은 1905mm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요거까지 이제 말씀만 하셔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제 저는 기준에 관한 규칙이 3번까지 있고 4번은 삭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린 거고,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따질 법 규칙에 이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4번은 삭제가 됐고, 이거는 이제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 좀 불안하다 그렇게 하시면 좌승식은 903, 입승식은 1905mm 이상이어야 된다. 요거까지 같이 붙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80조 헤드가드의 변천사 2018년도, 2019년도, 2022년도, 22년도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오는 건데 26년도까지 요거를 변천사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18년도, 19년도 볼 거 없고요. 22년도만 보면 앞에 거 보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22년도에 3번 사항이 바꿨고 4번은 저기 2019년도에 삭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